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뭐 의사소통은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이게 늘어지게 강의하면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은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241쪽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두 번째 문단이요. 한편 상관은, 자, 높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듣기 싫어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계급이나 지위가 복잡할수록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이 대표적으로 계층제. 여러분들이 정부 조직 같은 데 근무를 하실 텐데, 계급이나 지위가 복잡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안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라든가 이른바 공석에서는 말을 안 해요. 이게 그냥 던진 돌에 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옛날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계층제, 그리고 관료제, 그리고 계급이나 지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에서는 그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너무 안 하면은 이게 따돌림을 받기도 쉬워요.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누구 편이지? 특히 편가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안 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난감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나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제 이래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좀 굉장히 궁금하거나 절실하거나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서 안 풀리는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도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구나, 또는 내가 미처 몰랐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하죠. 자, 근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24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전문가의 의사소통인데, 전문가끼리도 선입견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와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은 말 하나에도 경쟁의식을 느끼고 질투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시기심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저도 뭐 요만큼 전문가라고 뭐 불리는 사람인데 그 전문가끼리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못 얘기하면은 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단어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43쪽에 왜곡. 자, 왜곡이라는 그 중간 문단입니다. 자, distortion이라는 게 망쳐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로는요. 자, 레벨링이라고 하는 건, 자, 레벨링이라는 단어는 요점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레벨링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형태의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중의적 표현이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 그게 레벨링이고요. 자, 샤프닝이라는 건 날카롭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분만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샤프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assimilation, 자, 동화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나의 의미에 가깝게 각색한다는 의미가 assimilation이요. 이게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대상에 슬며시 합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더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assimilation이라는 단어가요. 자, 이게 동화, 나의 의미에 가깝게 각색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4쪽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넷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적시성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공식적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속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적시성을 놓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몇 월 몇 시 몇 분에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미리 알아야 그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적시성.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일상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관용 문구라고 한다면, 뭐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삶을 살아가는데
적시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통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죠.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도 마찬가지. 내가 말을 할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말할 필요 없는데 말하면 나중에 진짜 욕 많이 먹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시간. 마감 시간 땡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락. 자, 이거는 빼먹는다는 얘기요. 뭐 시험 같은 거 안내하는데 빼먹고 전달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고. 정보의 과부하.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거죠. 나는 이미 그 머리가 뜨거워.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 오늘만큼은. 그러면은 아무리 가르쳐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오버로드라고 여기 돼 있는데 나는 이미 이제 내 뇌의 용량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 이게 머릿속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죠. 자, 수용할 거냐, 수용을 거부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게 의사소통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이제 의사소통의 이제 문제점을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246쪽입니다. 자, 첫째, 중복.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또 말하고, 메시지 보내고 또 보내고, 이 중복. 자, 둘째, 통과. 여기서 말하는 통과라는 얘기는, 이거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재에 있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지나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동시에 전송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통과예요. 이게 이게 보고를 계속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생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 보고하는 사람이 전부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보고하는 거. 이게 통과. 자, 흔히 말해서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동시에 모든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 이게 통과입니다. 자, 그럼 사후검사와 환류. 너 들었어? 알았어? 다시 물어보는 거. 검사와 확인.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47쪽에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한문으로 나와 있죠. 역지사지. 자, 역지사지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알아들으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의미의 변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좀 그 안 나올 만한 단어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250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집단 경사도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소통 모형, 그 분석 모형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집단의 경사도, 여러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수업 140명이거든. 14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언어에 또는 의사소통이 집중되어 있는 이거는 경사도가 높다. 자, 경사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이에요. 이러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모두 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경사도가 지금 제일 높잖아요. 90도니까. 근데 경사도가 낮아요. 45도. 자, 경사도가 0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경사도가 높으면 한쪽에 집중. 그 다음에 경사도 낮으면 분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단어가 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자,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집단 경사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왜냐면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대화할 일이 사실 지금 없잖아요, 별로. 뭐 강의실에서 모인다 그러면 뭐 여러분끼리 수업 시간에 뭐 대화를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집단 경사도가 사실 이 수업은 매우 높은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3쪽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뭐 중간입니다. 253쪽이요. 첫째, 동시성과 비동시성. 자, 우리가 지금 미디어와 SNS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 뭐 틱톡이라든가, 자, 인스타그램의 릴스,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그 짧게 올리는 영상, 1분 미만에 올리는 영상 같은 경우는 동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리는 순간에 누군가가 많이 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비동시성 영상이죠. 자, 그 다음에 253쪽에 아래 세 번째 줄, 익명성. 자,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온라인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익명성. 자, 뭐 그 엄청난 홈페이지들이 많잖아요.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자, 뭐 다음에 카페도 있고요. 뭐 네이트의 댓글, 그 다음 네이트 안에 있는 판이라는 또 다른 그 영역이 있죠. 자, 그런 익명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여론을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움직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들은 제가 몰아서 다 봅니다. 뭐 로그인을 하는 데는 제가 회원가입하기가 귀찮아서 안 보는데, 굳이 로그인 안 하고도 이렇게 게시물 눌러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사이트는 제가 거의 다 봐요. 시간을 좀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A 사이트를 조금 보고, 뭐 다음 뭐 이렇게 저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 내가 좀 특별하게 책을 읽을 게 없다, 뭐 특별히 내가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몰아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 봅니다. 자,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본다는 것 자체도 익명성이에요. 자, 그리고 뭐 254, 255쪽까지의 다 얘기가 다양성이죠.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유튜브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참 저렇게 사는 사람이 부럽다.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좀 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댓글로 적지는 않지만, 야, 저거는 좀 너무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컨텐츠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이제 미디어와 SNS에서 뭐 이제 주로 등장하는 주체들이 반려동물,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다양하잖아요. 일단 동물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앵무새, 이제 앵무새가 또 이게 반려조, 새조자거든요. 반려조를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온라인 공동체 홈페이지, 뭐 블로그, 뭐 모임의 정모, 이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요. 뭐 부동산 모임 같은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등산 모임이 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이제 잘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미디어 SNS에 대해서는 그 언론 정보, 홍보 관련된 학과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가르치는 교수보다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SNS와 미디어에 더 밝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론적인 거야, 뭐 저희가 조금 공부를 더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반려동물 얘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앉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컨텐츠, 뭐 사랑에 대한 거, 뭐 이별에 대한 거, 뭐 무슨 지식을 알려주는 거, 정치,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치 컨텐츠 또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근데 또 그 나름대로 구독자가 많아요. 또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 이제 먹는 거, 여행, 뭐 그다음에 이제 저 게임 컨텐츠가 또 엄청난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SNS의 의사소통. 나는 게임을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또는 게임을 해설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사소통이잖아요. 어떤 거요? 게임을 매개로 해서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온라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 이 의사소통에서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일단 내가 잘해야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의사소통을 잘 해야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의사소통을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내가 좀 잘해야 그나마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고, 왜곡을 줄일 수가 있고, 뭐라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내가 못하면 답이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굉장히 후하신 분이고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좀 아무렇게나 해도 상대가 그걸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웬만큼 좀 괜찮게 의사소통을 해야 그나마 다행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앞으로 이제 3번 정도만 더 찍으면 끝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난이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쉽습니다. 뭐 뒤에 뭐 저 리더십 얘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리더십하고 뭐 정치, 뭐 권력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의사소통.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하고 잘 수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